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받는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8월 1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여름밤 강소천 하늘의 별들이 죄다 잠을 깬 밤 별인 양 땅 위에 선 반딧불들이 술래잡기를 한다. 멍석 핀 마당에 앉아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빗자루를 둘러매고 반딧불을 쫓아가면 반딧불은 언제나 훨훨 날아 외약간 지붕으로 넘어가곤 하였다. 정말 그래요, 그죠? 그럼. 네. 어쩌다 한 마리만 있어도 난리인데. 네. 수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이러고 저러고 그러다 보면 벌써 반년이 후딱 지나가네요. 그래요. 반년 지나고도 두 달째다. 인생이 뭐 세옹지 마라 정답이 없다 해도 너무 마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섭섭한 마음 털어버리고 그냥 순리대로 남은 여생 오손도손 말벗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어떠한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아도 앉다 보면 또 굴에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가 풀리죠. 그렇죠. 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 네. 허무하다가도 그래도 뭐 또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만나면 또 뭐 어느덧 그 외롭고 그런 게 사르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친구들이 있어야 돼. 네, 네. 친구는 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를 귀하게 남편보다 더 나이가 들면 더 귀하다고 친구가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보다도 더 귀하고 수환 그게- 선생님, 그 비싸게 놀지 마시고 우리하고 그냥 좀 같이 놀아 주세요. 아이고 그 이제 나이가 되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없고 그게 이제 일종의 우울증이겠지. 그러죠.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없어지죠. 맞아요. 네, 그냥 뭐 이쪽 친구가 이렇게 하자면 그냥 그렇게 그냥 따라가 하고 그냥 이러지. 내 주장을 세워서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돈인 씨도 그래요. 네. 멋지다 멋져. 아이고 참. 아이고 아직 멀었는데 뭘 그래. 그래도 팀장님 우리들은 이렇게 잘 앉으면 이야기가 잘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예, 잘 되고 이래요. 그냥 뭐 이웃 친구들처럼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뭐 아무런 뭐 주제가 없이 이야기를 그냥 들쑥날쑥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때 이렇게 앉으면은 뭐 어떻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세련됐어요. 자 그럼 조수미의 그대 있음에 우리들이 친구가 있음에 즐거웠듯이 한번 들어봐요. 네. 근심 있는 곳에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만든 건 어른이지 아이들이 아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든 것도 어른이지 아이들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만드는 것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강소천의 시처럼 마치 그림 같고 동화 같은 저 풍경처럼 맑고 깨끗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노래 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쨍 하고 해 뜰 날 송대관이가 부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이 시를 쓴 강소천 시인은 어린이들을 유독 사랑했단. 그는 작은 샘이라 떴어에 말이 떴어에 소천을 필명으로 사용했는데 작은 샘이 바로 시인 자신이고 모든 어린이의 동심이다. 시인은 아이들을 작아도 소중하고 귀한 샘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의 작은 샘들이 언제까지나 맑은 물소리를 내며 졸졸 흐르기를 바란다. 근데 요새 애들이 그냥 어린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세월이 바뀌어갖고 동심도 옛날하고 틀려. 맞아요. 아이고 정말 그전에는 아이들 보면 무조건 귀엽고 뭐든지 도와줘야만 되는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 그냥. 오히려 우리가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 그냥. 맞아요. 아이고 끓지 않고 넘는다고 그냥 어떻게 어른들이 행동을 하는지 애들이 그다 어른 뽐보고 크잖아.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개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관악 라디오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또 다시 듣기도 됩니다. 네. 자, 백세 건강. 우리가 백세 건강을 뺄 수가 없어. 이제 백세 시대라 하니까 더더욱 그 백세 건강은 건강에 좋은 습관 일하는 습관. 일도 기운이 있는 백세라야지 하지 기운이 없으면 서서히 일하고는 멀어진다고. 또 운동하는 습관 좋죠.
요새는 또 맨발의 운동을 했었더만. 그죠. 네. 예. 또 공부하는 습관. 요새 공부들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옛날보다 더 많이 하는 거지. 근데 나 요새 이상하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져. 저도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나이도 젊은 게. 아니 그리고 뭐 악기 같은 것도 별로 뭐 흥미가 없지. 호기심이 없고. 그 전에는 막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에는 우리 이 마스크하고부터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안 하니까 문제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어 보니까 그거 뭐 혼자 아무런 그거 할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맞아. 뭐든지 이제 거기에 딱 마음이 다 붙여지는 게 맞아. 아니더라고요. 맞아. 팀장님도 그래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지. 그 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아이고 시간 나는 데를 시간 1시에서 2시에 뭐 하고 2시에서 이렇게 착착착 했는데 그래. 그래도 저 팀장님 우리 그거 후회 없이 그 한때 열심히 했어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내 자신이 행복감을 가져야 돼. 아유 이제는 이렇게 다 됐으니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보다도 아 그때 우리 참 열심히 했다라는. 재밌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행복한 마음만 만들면 돼. 미용실에 갔더니 날들어 활동을 했냐 이거지. 예. 무슨 활동? 뭐 복지관 내도 다니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하더라고. 이제 이래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런가 봐. 네, 보면 알아요. 그래 물어보더라니까. 그냥 집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틀리죠. 틀린가 봐. 이 얼굴 분위기가 틀려요. 그냥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한 엄마들은 그냥 뭐나 이 표정이 그냥 낙천적이야. 그냥 된 대로 이랬는데 그래도 뭔가를 배운 엄마들은 눈이 똘똘 굴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저 팀장님 더해 어디 내놔 놓으면은 그 봐요. 그 집에 가만히 안 계셨지요 이러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 자 안채환의 오늘이 좋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너무 오랜만에 모여 지난 날의 추억을 나눠보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는 저 세상으로 또 누구는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립던 너의 얼굴 너무 좋구나.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시집 안 간 내 친구야 외기록이 내 친구야. 오늘은 내가 너의 벗이 될게.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도 넌 변한 게 없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한 잔의 달이 뜨니 너와 나의 청춘도 지는구나.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 하지만 우리 너무 취하진 말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또 의심과 함께 늙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팀장님,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믿고 뭔가를 자꾸 하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젊어지는데,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마음도 늙어지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의심을 그래요? 하면은 그럼. 그래서 아이고, 그전에는 우리들이 뭘 보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즐겁잖아. 네, 네. 이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참 지금 말씀대로 즐겁고.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외롭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재미가 없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래. 있으면 뭐 약장사 가서 믿음만 빠졌다 가면 그냥 뭐 돈 그냥 몇십원을 쓰는 건 문제 없다. 팍 써버리고 그냥 믿으니까 쓰지. 맞아. 그전에는 돈이 있으면은 이거 언제쯤 쓰면 또 돈이 생기니까 이랬는데 요즘엔 아이 쓰다가 모자라면 말지 뭐 이러잖아. 아이고 참나. 그래서 정말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진다 하고. 그러면 즐거운 거야. 그죠? 그래. 돈을 써도 즐거운 거야. 네. 믿음이 가면은. 그다음에 의심과 함께 늙어간다 또 이랬는데. 의심하면 괴롭지. 사람 뭐든지 의심하면 재미가 없고. 정말. 맞는 말씀이요. 네. 아 이래 저래 뭐 우리들이 이렇게 봐도 우리들이 긍정히 갈 수 있는 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린 잘 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낙엽이 가는 길 나훈아가 부르는데 한번 듣고 유 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내 몸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지나온 긴 여름이 아쉬웠지만 바람이 나를 몰고 멀리 가면은
가지에 맺은 정이 시커먼 가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은 내일 다시 오리다 웃고 가리라 울어도 울어봐도 소용이 없네 이제는 떠나야지 정든 가지를 저 멀리 아주 멀리 나는 가지만 가지에 맺은 정이 시커먼 가네 겨울이 찾아와서 가지를 올려도 또 다시 찾아오리 정든 가지를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지 또 기다려집니다. 첫 소식 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돈인 선생님 어디 휴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네. 너무 더워가지고 잘못 나가면 오히려 휴가가 아니라 네. 병들어 네, 온다고. 네. 잘하셨어. 나도 사실 뭐 우리 아이들 뭐 착착하는데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어디 저 수환 선생님도 어디 못 가셨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없지요, 그죠? 그렇죠. 늙었어. 젊었을 때 그래도 열정이 있을 때 가는 거지. 아유, 좀- 그때는 뭐 그냥 막 하여튼 말릴 수가 없이 땡겼지. 그렇죠. 근데 하여간 뭐 집에서 계시면서도 보니까 아주 잘 계셨던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 참 반갑습니다. 예예예. 근데 오늘 그 저 첫 번째 소식을 말하기 전에요. 네. 지금 최근에 그 큰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말하자면 잠보리 그 행사장이 그 열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서 그걸 계속 그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태풍이 말이죠. 예, 태풍이 그냥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래.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가 요번에는 중단하냐 안 하냐 이런 그 말썽이 하여간 굉장히 이번에는 조건이 악조건이야. 악조건이 이럴 수가 없어. 겹쳐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어쨌든 잼버리 행사장을 덮칠 것으로 예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말하자면 6호 태풍 카눈이죠. 이게 경로를 한 두 번 이렇게 바뀌더니 서울을 살짝 비켜가면서 한반도가 그래도 무난히 이렇게 가는 바람에 끝까지 이게 챔버리데이가 끝나는 것으로 됐는데 요번에는 뭐 왜 그래? 예. 하여간 통일에 빠진다더니. 그렇죠. 그래서 내일 끝나는데 하여간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왔던 43,000명이 왔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기도 많이 더 왔다. 173개국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회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대통령 이하 뭐 그래도 열심히 각 예. 기업들, 종교단체 또 민간인들 그 나서 가지고 말이죠. 이걸 수습하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거 확산하면서 예, 잘 그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할 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마무리가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어쨌든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아이고. 굉장히 우리도 힘들었지만 좀 큰 아이고 행사. 애들 그 예. 정말 힘들었다. 예, 떡은 네. 아이고 시설도 시원찮은데. 그랬어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이 태풍 피해를 마지막으로 하여금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8월 9일부터인가요? 24시간 비상대기까지 명령해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끝까지 별 피해 없이 잘 뭐 이렇게 뭐 내일 끝나니까 현재까지 큰 뭐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태풍이 잘 지내가야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태풍이 그냥 휘몰아 쳐버리면 그래요. 아이고 애들이 하나라도 휘떡해봐라 어떡할 아 거야. 그럼요. 또 얘네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이 우리의 하나의 그 잠재적인 말이죠. 그거는 막 어떻든 나중 그렇잖아요. 문제고 하여튼 이번에 이걸 그런 의미에서 하긴 했는데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야. 그렇죠. 아. 우리가 준비도 잘못됐지만 예. 여러 가지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다 드러났다고. 예. 응? 예. 근데 이 뭐 저 장소 나무를 그때 뭐 좀 갖다 심었어야지. 뭐 신기가 심었는데 하여간 그 그동안. 관리가 좀 부족했어. 그래서 폭염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고 야. 또 장소 선정하는 것도 사실 거기가 지금 뭐 안 좋은 데거든요. 그뭐저 매립지기 때문에 그러게. 예, 그것도 문제고 그 박 대통령이 이래 했다 그러대. 물론 그거를 우리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그걸 활용도 때문에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그 예. 자리에 우리가 이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뭐 한 것도 아직- 좋아. 그런데 이번에 그 관리 체제 예. 이 각 부처별로 관리 체제가 이번에 부족했던 것 같아. 웬 공장 가고 또 돈을 얼마나 썼을까. 예. 아이고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이 웃겨.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런 그 폭염이라든지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안 것까지는 따라주네.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 이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다 와. 보니까 이게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노출되게 됐던 거죠. 아이고 부모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다 태풍이 온다 하니까. 그래 어쨌든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거지. 가지죠. 그거죠. 예. 자 어쨌든 오늘 그 서론은 길어졌지만 유종의 미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첫 소식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매년 이맘때 되면요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최저 임금 제도 아닙니까? 네, 올해는 그거- 얼마로 결정했는데요. 지난번 그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죠.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 결정되면서 1만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넘진 않았어요.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요. 예.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맞춰봐도 좀 애매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받을 때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좋지만
이것이 인플레하고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 물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 여기에 또 그게 하나의 촉매제가 돼가지고 맞아. 물가 폭등이라든지 하여간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말하자면 이런 임금 최저임금 같은 거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받아서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더 그렇지도 나가는 않죠. 게, 예. 예. 그것도 하여간 생각을 그렇기 하고 서로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안타까워요. 돈 받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예? 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돈은 이렇게밖에 안 줘? 또 아우성 올리면 치는 또 거죠. 올라가. 예,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해야겠네.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최저임금 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만 원까지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요. 한 140원 미만이지만 상징적인 것이 하여간 1만 원이라는 건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아마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얼마죠? 금년대는 9,620원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당초 심의 초반까지만 해도요. 금년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1만 원을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부 보고 있었던 거죠. 1만 원? 예, 만 원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간단해요. 우리가 뭐 시장 가보면 알겠지만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인가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3 내지 5%가 이게 이제 급등했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감정을 이렇게 자극했던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 예. 최저임금도 그만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또 많아졌을 텐데요. 그 근로자들의 생각이에요, 여기 바로. 그러나 국가에서 볼 때는 꼭 그 근로자들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기업가도 기업가라든지 생각을 해야지. 그 파생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유, 그럼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요. 2019년 8,350원을 한 10.9%가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1년도가 8,720원으로 1.5%, 22년도가 9,160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금년도 2023년 9,620원으로 5%가 올랐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게 그냥 급격하게 사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잘 되지도 않고 맨날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지. 예. 2019년에 한 번에 10%를 올리고 예. 그 뒤로는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경제가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놈들 잡아야 이번에는요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노동자는 1만 원 고소하는 거 1만 원 넘겨야 되는데 최소한도 1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아우성을 치고 또 사유자 측에서는 9,860원 이렇게 서로 제시하면서 옥신각신을 했는데 17표를 받은 사용자 편 9,860원이 결정된 겁니다. 네. 이렇게 표결이 된 이유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그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마 이거 반영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만 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파급적인 파급력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별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인플레 또 물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할 때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그래서 1만 원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만 원을 무조건 넘기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40원 남겨둔 상태인데요. 2025년에는 사실상 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또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네, 그래야 최저 생계비를 맞출 수 있기도 합니다. 예. 남은 임기 동안 얼마의 최저임금이 더 오를지는 뭐 예상이 안 되지만 마냥 올리는 것, 마냥 덜 올리는 것이 뭐 농사는 아니라는 점이 꼭 고려되었으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아니고 전체 말고요. 이거를 하면서 서로가 이 논의를 해야지. 뭐 얼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그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산울림의 아니 벌써.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뻔하게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해 박두진 낭독의 유한권. 해야 해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홀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낭독하는 유명한 시죠. 백두진의 네, 박두진의. 그렇죠.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국민의 99.2%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신문에 요새 났더라고요. 네, 벌써 4년째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째야. 네. 이거 4년째 참 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야, 그게 벌써 4년이 됐. 예, 네. 지난 4년 시간을 거치면서 국민의 78.6%는 자연 감염을 통해서 항체를 갖게 되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보고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나온 조사 결과인가요, 그게? 예. 질병관리청은요, 한국역학회라든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같이 해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인가요? 전국 5세 이상 국민 9,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항체 양성 3차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죠. 지난 3년 사실 코로나19 희생자가요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돈 있어서 저도 몰라요. 예, 한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직접 관련돼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그 관계해서 코로나19 희생자가 정확한 숫자적으로는 지금 뭐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현재까지 약 200만이 희생된 거로 있고. 하긴 우리 아는 사람도 3사람이나 갔어.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도 한 대여섯 명 간 거 같아요. 그건 더 많이 갔네. 예, 노인들이 지금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 가만히 보면 희생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200만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수조사가 아니라 약 한 1만 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이번에 조사해서 이런 항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이 3차 조사라면은요. 예. 지난 1차 또 2차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아 이게 힘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조사 결과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양성률이요 99.2%라고 나왔어요. 근데 1차 조사 때는 작년 8월 9월이죠. 그때 97.6%였고 2차 때 작년 12월이죠. 연말이죠.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그때도 98.6%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 그런데 조금 증가한 숫자가 나왔던 거죠. 감염이 되었지만 병원에서 확진을 받지 않아 통계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물론이죠. 그것도 있죠. 예, 물론이에요. 예. 그 생각보다 그 많게 추정이 되었는데요. 감염됐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죠. 네. 미확진 감염자, 이른바 숨은 감염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비율이 19.1%로 하는데 사실 19.1% 이상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한번 감염되면서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또 재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항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 위험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우리 그 명심해야 됩니다. 네. 아이고 4번이 걸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근데 그걸 넌 한번 감염돼서 낫거든 항체가 있거든 난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그 문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들도 생활하는데 예. 뭐 감기 같은 게 또 된다고. 예, 그래요. 그게 다 그건가 봐요. 그럼요. 그 감기가 심하다는 사람들은 다 그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봐야 돼요. 특히 질병청에 따르면요,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그 단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서 2.02배,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량 2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재감염 위험이 높다.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뚝딱하면 걸려버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남이 기침하는 소리 듣고도 걸리는 수가 있어. 그래 맞아요. 예. 젊은이인데도 그래 걸려버리대. 그렇죠. 그래도 그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요, 특히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감염에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뭐 코로나 걸리면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스테이 하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하고 돌아댕겨. 지금은 마스크도 다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 코로나를 다시 비상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스크 지금. 쓰고 다녀야 돼. 예. 몸 관리해야 돼.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번 그 더위 이것과도 관련되고 올 가을 정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지금까지도 주의는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의를 늦추면 안 되겠지요. 정신 그렇죠. 바짝 차리고 우리도 조심해서 더 이상 그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윤형주의 어제 내린 비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군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네 키 작은 나뭇잎새로 맑은 이슬 떨어지는데 비가
내렸네 우산 쓰면 내리는 비는 몸 하나야 가리겠지만